자, 계속해서 둘째 시간 19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급수 오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급수 오염 19번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핵심적으로 급수 오염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급수 오염 원인은 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뭐가 있죠? 저수조의 유해 물질의 침입이죠. 예, 유해 물질의 침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관 부식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역류에 의한 급수의 오염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때로는 이것을 어떤 책은 뭐라고 돼? 역사이펀 작용에 의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90년대까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것을 그냥 크로스 커넥션으로 합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이렇게 조금 더 정밀하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항상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두 가지를 대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책? 뭐가 있었죠? 터수고 공간을 확보하자. 그렇죠? 또 하나는 역류 방지기를 설치하자. 자, 역류 방지기 대신에 자, 아까 문제에서 버큐um 브레이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배관의 부식 원인이 되지요? 자, 그리고 자, 급설비로의 배수 역류 맞죠? 유해물질의 침입, 크로스 커넥션이지만 수격작용은 뭡니까? 자, 흐르는 물을 갑자기 배관을 닫음으로 인해서 수압이 올라가고 충격에 의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한 현상을 수격작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아니네요. 자, 바로 갑시다. 그래서 20번 급수설비에서 수격작용에 대한 그 다음 얘기가,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언제 때 나왔어요? 7회 때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중요했다 이런 얘기고, 그렇지만 언제나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죠. 자, 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흐르던 물을 갑자기 정지시키는 원인, 밸브를 급히 조작할 때 발생한다? 맞는 얘기죠. 자, 2번. 자, 수도꼭지의 패킹이나 워셔 등에 손상을 입힌다? 충격에 의해서. 자, 3번. 급수관의 지름을 좁게 하여 수압을 증가시키면 수격작용이 완화돼요? 증가된다, 이런 얘기죠. 아, 이런 문제 바람직하네. 맞히기 쉬운 문제니까. 자, 4번.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뭘 설치해요? 공기실을 설치한다. 근데 공기실을 설치한다고 하는 말도, 자, 여기 수도꼭지가 있으면 여기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기구 근처에 설치한다, 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기구의 상류측에 설치한다? 맞는 얘기죠. 하류측에 설치한다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네.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속의 급정지에 의한 충격압에 의해 발생한다. 자, 맞는 얘기죠. 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봅시다. 급설비 및 수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으쌰. 자, 수질에 관한 얘기니까 극연수는 연관이나 황동관을 침식시킨다. 12회 때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오래됐다, 이런 얘기고요. 2번. 경도가 높은 물을 보일러 용수로 사용하면, 자, 어떻게 돼요? 스케일이 생성되어 전열효율을 감소시킨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 것보단 이렇게 경도가 높은 물, 그래서 보일러 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수주분리 금방 나왔네. 그렇죠? 그래서 수주분리란, 자, 배관의 관성력과 중력이 작용하여 물 흐름이 끊기는 현상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공동현상은 유속이 큰 흐름을 급정지시킬 때. 자, 아니죠.
항상 뭐가 나와요? 배관 내외 압력과 포화 수증기압과의 관계가 나와야지 공동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유속이 큰 흐름을 정지시킬 때 발생하는 현상, 이게 뭐예요? 수격작용이죠. 수격작용이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고가수조 방식은 수도 직결 방식과 비교하여 수질 오염 가능성이 크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문제가 나올 당시 12회 때 수격작용만 알고 있어도 이 문제가 틀린 것인 줄 알 수 있었겠네요. 자, 이제 우리는 수격작용, 그 다음에 캐비테이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수지분리도 알고.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2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관의 이음 방식은 배관과 밸브 등을 접속할 때 사용하며 교체 및 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볼트와 너트 등을 이용하여 접합하는 방식이다. 뭔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 배관의 접속에는 뭐가 있어요? 직관이으면은, 자, 대표적으로 급수에서는 유니온과 플랜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밖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소켓이음도 있고, 그 다음에 뭣도 있고, 니플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플링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급수배관의 이음에서는 보통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50mm 이하에서는 유니온과 플랜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50mm를 넘는 65mm 배관에서는 유니온을 사용할 수 없고 플랜지를 사용한다 이랬습니다. 자, 결국엔 여기 뭘 하는 것이다? 플랜지 얘기하는 것이죠. 플랜지 이음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소벤트 이음은 뭐죠?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딱 알아야 돼. 예, 그래요. 말이 안 나와. 생각은 있는데, 통기관. 특수통기관에서, 그렇죠? 신정통기관에 별도 통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특수한 이음. 그렇죠? 여기에 그래서 소벤트 이음에는 뭐가 있다? 공기 혼합이음새와, 그렇죠? 공기 분리이음새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소벤트 방식 생각하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자, 보자고요.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 자, 급수 관경을 결정하기 위해 기구 급수 파단위를 이용하여 동시 사용유량을 산정한다. 마찰저항 선도법에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네. 그렇죠? 초고층 건물에서는 자, 급수압이 최고 사용 압력을 넘지 않도록 급수 전용을 한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최고 사용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관이 견딜 수 있는 압력. 그러니까 이거 넘으면 배관에 파손이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조닝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3번. 급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뭘 하자? 콘크리트를 사설 전에 슬리브를 설치하자. 슬리브는 뭐예요? 자, 여기 구조부를 관통할 때 뭘 한다? 깡통 같은 것을 덧관을 설치하는 것. 이것을 슬리브라고 그러죠. 그러면 배관의 수리 교체가 용이해지고, 그렇죠? 진동에 의한 충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을 흡수하는 데 유리해지고, 그리고 신축에 따른 배관의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4번. 기구로부터 고가 수조까지 높이가 25m일 때 기구에 발생하는 수압은 25메가파스칼이다? 아니죠. 그렇죠? 1m AQ는 대략 얼마가 됩니까? 0.01 메가파스칼이죠. 그러면 25m AQ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얼마가 될 거다?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5번.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4번이 틀렸고, 그럼 5번은 맞는 얘기겠네. 자, 5번 한번 봅시다. 토수고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그러면 당연히 뭘 한다? 백큐ම්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배관 시공시 주의사항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동안 유행이 됩니다. 수질 오염에 관한 문제가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펌프에 관한 문제가 주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펌프에 관한 문제가 한번 보자고요. 자, 24번 봅시다. 다음 중 펌프의 실양정 산정 시 필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야, 이 얼마나 기쁜 문제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뭐가 있다? 흡입 양정 플러스 토출 양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25번. 자,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펌프가 있으면,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 임펠러 입구까지 기압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배관 내의 압력이 뭐보다 작을 때? 포화 수증기압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낮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이제 이렇게 수조가 있으면 이 낮아지는 원인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펌프의 회전수가 클수록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흡입배관의 마찰 손실이 커요. 두 번째는 뭐다? 흡입 배관의 마찰 손실이 커집니다.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관경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아시겠죠? 그 다음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자, 흡입 양정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씁시다. 그래서 흡입 양정이 뭐 할 거다? 커지면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마찰 손실이 커지는 일도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펌프에 좋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 일단 흡입 양정을 작게 한다. 대책, 이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보자고요. 2번, 설치 위치를 가능한 한 낮게 한다. 맞는 얘기죠. 배관 내 공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흡입 배관의 지름을 크게 하고 부속률을 적게 하여 손실수들을 줄인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 동일한 양수량일 때 회전수를 높이면 이건 뭐예요? 배관 내 압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죠. 떨어뜨리면 포화수증기압보다 낮으니 뭐가 생긴다? 기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흡입배관 내의 압력이 뭐보다 낮지 않도록 포화수증기압보다 낮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그래서 뭐하고? 배관 내 압력이 낮아지죠. 아니, 회전수가 빨라지면 여기 물을 빨리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압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하는 김에 요 얘기해 봅시다. 회전수하고 관계된 거. 펌프 회전수를 크게 하면 회전수는 뭐에 비례합니까? 아, 말이 잘못됐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펌프의 유량은 뭐에 비례해요? 네, 비례한다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 자, 비례의 법칙 또는 상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펌프 간의 유사한 법칙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유량은 회전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자, 펌프의 토출 압력 이럴 수도 있고
이것 대신에 주로 뭐라고 하냐면 양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펌프에서 여기서 압력이 세게 물이 나와야 그만큼 높게 올려보낼 수 있죠. 이것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회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의 압력은 낮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빨려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축동력은 이왕 뒤에서 나올 거니까 자,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회전수의 그렇죠.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자, 이제는 이래요. 10년 전에 이거 죽으라고 가르쳐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제 수강생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고 안 나올 걸 가르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제는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기도 해요. 그동안 안 나왔던 거 쓸데없이 가르치면 힘만 들어. 그런데 고득점 맞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애매해요. 가르칠 때. 그냥 60점 수준으로 여러분들한테 부담 없게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높여가지고 고득점을 원하는 분들한테 고득점이 가능하게 할 거냐. 근데 서로 다르죠. 생각이. 전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웃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똑같길 바라는 거.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몰라.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그것도 다르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보자고요. 자, 급수설비에서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20회 이후에 펌프에 관한 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해요. 자, 1번. 이제 우리가 금방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쓸 필요 없이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 양정을 낮춘다. 맞는 얘기죠. 자, 2번. 펌프의 전향정은 어떻게 됐어요? 회전수의 무엇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죠. 양정은이라고 외웠다 전향정 나오니까 당황하면 안 됩니다. 자, 3번.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그 다음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를 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증가한다? 양정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양정이 2배. 자, 그 다음 병렬로 연결하면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유량이 2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1회부터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회전수. 그러니까 빨리 합격해야 돼. 더 이상한 문제 나오기 전에. (27번) 봅시다. 자, 이제는 이런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펌프를 크게 나누면 무슨 형과? 터보형과 용접형이 있다. 아시겠죠? 용접형은 내부의 부피 변화를 통해서 압력을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터보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원심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충류 펌프가 있고 그리고 사류 펌프가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원심 펌프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다고요?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접형 펌프에는 여기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왕복 펌프와 뭐가 있다? 회전 펌프가 있다. 사실은 여기 터보란 말은 회전에서 내부 압력을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지만 여기 회전은 가령 기어 펌프 같은 것, 톱니바퀴 같은 것을 돌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어 펌프도 있고 뭐 스크류 펌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어요. 특수 목적 펌프가 회전 펌프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왕 정리한 김에 터빈 펌프는 볼류트 펌프와 다르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 가이드베인이 있다. 이게 볼리트 펌프와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양정 펌프로 사용한다. 이렇게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볼리트 펌프와 터빈 펌프는 용접형 펌프가 아니라 어디 속한다? 원심 펌프 중에 터보형에 속하네요. 크게 나누면. 그래서 틀렸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직렬로 연결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유량이 아니라 양정이 2배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펌프의 회전수를 변화시켜 양수량 조절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변속 운전 방식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4번. 양수량은 펌프의 회전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반비례한다가 아니라 자,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 양정을 어떻게 돼요? 낮춘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그 밖에 특별한 얘기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래요. 우리가 요렇게 요건 알잖아. 그죠? 그런데 펌프 회전수를 변화시켜 그래서 여기에 펌프 직송 방식, 부스터 방식이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헤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펌프에서 나왔어. 아, 부스터 방식에서 맞는데 난 몰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 암기하기가 쉽지 않죠. 회전수 비례한다.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축동력은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한다. 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 중에 안 돼도 하나는 알 수 있잖아요. 유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이건 확실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8번을 봅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문제를 어렵게 냈어요. 병렬 운전하여 운전 시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야, 유량이 2배로 증가하며 양정은 0.5배. 자, 이렇게 전부 다 써놓은 것은 뭐다? 헷갈리라고 써놓은 거고 사실은 이 문제는 이때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양정이 2배로 증가하면 유량은 변화가 없다? 어이, 막 그럴듯해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문제 나오면 옛날 같으면 옛날에 출제 유형으로 보면 답을 1번 아니면 5번 해둬요. 근데 24회부터 이상하게 4번에 넣어놨어.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자, 무슨 얘기냐면 병렬 운전했을 때 한 대만 가동했을 때 자, 여기에 뭐가 있고 유량이 있고 그리고 총수두 자, 정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수두가 뭐예요? 그러니까 양정이란 말이에요. 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자, 한 대를 가동했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량이 적어지면 자, 우리 체절 운전을 할 때 유량이 0인 상태에서의 압력, 최고 압력이라고 그랬죠? 한 대 했을 때. 그럼 병렬 운전을 했으니까 2대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곡선으로. 조금 더 갔네. 더 갑시다. 왜냐하면 유량이 2배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양정이 정규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마찰 손실의 그래프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자 하나만 따져봅시다. 이 그래프가 마찰 저항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유량은 한 대를 썼을 때는 이렇게 되겠지만 2대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변화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한 대 썼을 때보다 유량이 증가했죠? 그러면 뭐가 증가했습니까? 양정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지문을 보면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 여기 봐봐요. 유량과 양정이 모두 증가하나 모두 증가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증가폭은 무엇에 따라서 배관계,
저항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배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랬을 때 이 저항 그래프가 저항 곡선이 달라지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직렬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렬 연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런 문제 딱 봐서 전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제껴놔야 돼. 손도 대지 마. 읽지도 마. 딱 봐서 여기까지 읽다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 제일 나중에 찍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제일 문제 풀 때 패닝에 빠지냐면 가볍게 제꼈는데 첫 문제를 가볍게 제꼈습니다. 이거 나중에 보지 그랬는데 한 대여섯 문제를 계속 제끼게 돼. 그러면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네. 근데 사실은 왜 그랬어요?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조금 더 집중력이 있게 문제를 풀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집중력을 높이지 않으면 그래서 뭐라 해야 돼요? 모의고사 문제도 열심히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답보지 말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연습을 연습처럼 하는 거야. 연습을 연습처럼.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래요. 모의고사를 볼 때 찍는 것도 내 점수야. 찍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점수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적의 추세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험이 못 맞았다고 내가 불합격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점수 볼 것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항상 어떤 분은 하시는 말, 얘 공부 잘해요. 그게 뭐? 본인은? 본인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학원의 합격률이 70%가 나왔다고 해도 그 하등의 가치가 없어요. 내가 합격해야지. 내가 합격하면 100%야. 다른 사람 합격하는 게, 이 학년 같이 합격하면 좋죠.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29번. 자, 이렇게 문제들을 보면 시설계로는 어느 한 대목만 정리하기 참 어려워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자, 보자고요. 급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강의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기급급수후화 단위는 자, 사실은 요즘은 더 세밀하게 해야 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다? 공중용과 개인용으로 나눠지고 공중용이 물의 사용률이 더 크죠. 그래서 부하 단위를 크게 잡아줍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고 2번 벽을 관통하는 배관 위치에는 뭘 설치한다? 슬리브 설치하죠. 자, 그 다음 고층 건물에는 당연히 뭐하자? 급수 계층을 조닝하자. 자, 그 다음 펌프의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조의 수위보다 자,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죠. 가급적 낮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5번. 자, 보급수의 경도가 높으면 내면에 뭐가 생긴다? 스케일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는 일일이 읽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관통하는 배관, 그럼 뭐가 나오고? 슬리브. 그 다음 고층 건물의 급수계통, 그럼 뭐다? 조닝.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살펴가야 됩니다. 자, 30번. 건축설비의 용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몇 가지 용어를 보자고요. 그런데 이것도 국부저항 그러면 무슨 얘기지? 그런데 이것은 항상 뭐예요? 부분적으로 발생한 저항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배관이나 덕트에서 직관부 이외의 구부러지는 부분, 분기부 등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뭐라고 한다? 국부저항이라고 한다. 자, 이럴 때 한번 봐두고요. 자, 그 다음 소켓은 관경의 배관을 어떻게 써요? 직선으로 접속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 자, 여기 나왔네요. 서징 현상은 배관 내로 흐르는 유체의 압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에서 유체의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질 경우 증발하여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 이러면 이건 무슨 현상이다? 서징 현상이 아니라 캐비테이션 현상이죠. 그렇죠? 서징 현상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펌프의 특성 곡선이 무슨 형일 때? 산형 곡선을 이룰 때. 그렇죠? 자, 비정상 펌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펌프의 날개 설계가 잘못됐어요. 자, 이럴 때 어디에서? 산형 정상 부위 좌측에서 또는 저유량 부분에서 운전할 때 유량과 급압력의 변동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서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비열 딱 나왔네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자, 그 다음. 고위 발열량은 연료가 연소할 때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하는,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총 발열량을 뭐라고 한다? 고위 발열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얘기예요. 탄화수소 계열을 산소를 공급해 가지고 연소를 시키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물은 수증기예요. 가스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연소열이 발생을 합니다. 연소열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소열만 얘기를 하면 이것을 저위 발열량 또는 순발열량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또는 순발열량이라고 하고 그런데 자, 수증기였던 녀석이 뭘로 변하느냐? 물로 변해요. 그러면 이때 열이 무슨 열이 나와요? 잡열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열과 잡열과 연소열을 합해주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고위 발열량 또는 총 발열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누구 때문에 나오느냐? 그러면 가스 연료의 발열량을 얘기할 때 총 발열량으로 얘기를 해요. 저희 발열량은 자, 기본적으로 휘발유, 경유, 기본적으로 발열량이 크죠? 그러니까 이것은 액체 연료의 발열량을 얘기할 때 저희 발열량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가스편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으니까 다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런 거잖아요. 총 발열량이랑 합한 거겠죠. 당연히 눈치로. 그러니까 그렇죠. 눈치가 있으면 절에 가서도 고기를 먹는다고 그랬죠? 저는 절에 가서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한 번도 못 따졌어. 그 이유를 알겠어요. 눈치가 더럽게 없었던 거죠. 자, 31번. 서징이 나왔네. 서징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나왔던 것들이 어떤 현상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봅시다. 자,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서징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오네요. 1번 증기배관 내에서 응축되어 배관의 곡간부 등에 부딪히면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현상. 이건 스팀 햄머죠. 수격작용이라고요? 증기. 자, 그 다음에 요거 2번이 만수 상태로 흐르는 관의 통로를 갑자기 막을 때 수압의 상승으로 압력파가 관내를 왕복하는 현상. 이게 수격작용이죠. 자, 그 다음 3번.
금방 봤네요. 산형 특성의 양정곡선을 갖는 펌프의 산형 왼쪽 부분에서 유량과 양정이 주기적으로 변동을 일으키는 현상, 이거 서징. 자, 4번. 물의 압력이 그 물의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질 경우 물이 증발해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 뭡니까?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지겹게 봤죠? 그러니까 이제 캐비테이션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돼. 그렇죠? 지겹지 않습니까? 자, 5번. 자, 배수식관 상부로부터 많은 물이 낙하할 경우 순간적으로 진공이 발생하여 트랩 내 물을 흡입하는 현상. 이게 뭐예요? 그렇죠? 유도스 사이펀 작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32번 봅니다. 자, 또 펌프에 관한 얘기가 25회 때 나왔네. 자, 그래서 급설비에서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펌프의 양수량은 펌프의 전수에 비례한다. 맞죠?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 다음 볼리트와 터빈 펌프는 원심식 펌프이다. 앞에서는 용접식이라고 해놓고 그 지문 바뀌었네요. 자, 3번. 서징이 발생하면 배관 내 유량과 압력의 변동이 생긴다.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죠? 주기적으로 변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했으니까. 4번. 펌프의 성능 곡선은 양수량, 관경, 유속, 빅체적 등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몰라. 자,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번.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흡입 양정을 낮춘다? 그러면 당연히 몇 번이다? 4번. 뜬모를 얘기한 거야. 그럼 특성곡선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자, 넘어갔다. 자, 성능곡선에서는, 자, 우리가 앞에서 기본적으로 성능곡선에서 뭐가 있었죠? 유량과 양정과 이것을 기본으로 나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경이라든가 비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찰 저항이나 또는 비속도라든가 또는 효율 같은 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프를 넣을까 하다가 안 넣었어요. 왜? 이거 왜 냈어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나머지 것 요런 거 물어본 거예요. 이게 맞는지를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맞는지를 알면 이게 당연히 제외된다, 이렇게 문제를 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특성곡선까지 갔다 이러면 사실은 이 내용까지 이제 문제를 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소장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 전문가가 많은 나라예요. 박사도 많고 지식사회입니다. 자, 33번. 급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24회 때, 25회 때보다 24회 때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보면 펌프의 전수를 2배로 하면 양정은 8배가 된다? 그렇죠. 이에 제곱배가 되니까 4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네요. 2번. 펌프의 흡입 양정이 작을수록 서징 현상 방지에 유리하다. 요게 틀렸죠? 그렇죠. 캐비테이션 방지에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틀렸고. 3번. 펌프 직송 방식은 정전이 될 경우 비상발전기가 없어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자, 뒤에 가능하다라고 했겠죠? 자, 넘겨봅시다. 가능하다. 틀린 말이죠. 자, 그 다음. 자,
고층 건축물의 급수 조ning 방법으로 안전 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있다. 자, 급수 조nings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죠.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저수지를 도는 방식에 자 뭐가 있어? 중간 수조 방식이 있고 그리고 맨 위에다가 고가 탱크를 설치하고 강압 밸브를 설치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조를 두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압력 탱크라든가 또는 부스터 펌프를, 부스터 방식을 이용해서 조닝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이게 사실은 20회 초기에 먹는 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수질 기준 항목을 물어봤어요. 거기서 뭘 물어봤냐면 수돗물의 경도를 물어봤어요. 자, 지문에 그래서 수돗물의 경도는 얼마? 300mg/L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먹는 샘물은 몇 mg/L? 1000mg/L를 넘지 않고 수돗물의 경우는 300mg/L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 이걸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1, 2, 3, 4번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300mm 죽어라고 외워야 된다? 그거 아니야. 이분은 이게 모를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1, 2, 3, 4번 내용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5번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 그래서 33번 봤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급탕설비네요. 자, 30분까지 좀 풉시다. 자, 급탕설비는 자, 우리가 급탕설비에서 자,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죠. 급탕 방식. 그래서 자, 개별식 또는 국소식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중앙식이 있죠. 그렇죠. 국소식에는 뭐가 있어요? 순간식, 저탕식, 그 다음에 기수, 혼합식이 있고 중앙식에는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자 배관에서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단관식과 순환식 또는 복관식. 그리고 순환 방식에 따라서는 자 중력순환과 강제순환이 있고 그 다음에 상향 급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였죠. 온수의 균등한 분배로는 두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밸런싱 밸브를 설치하자. 그리고 온수가 균등하게 분배된다고 할 수 있으면 분배된다고 할 수 있으면 무슨 방식도 역환수 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역순환 방식 또는 리버스 리턴 방식. 자, 그 다음에 이제 뭐하고 뭘 비교해 보자. 분기, 배관 방식과 그리고 헤더 방식. 자, 이런 얘기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부식이 빨라진다. 마찰 손실에 영향이 증가한다. 그리고 배관의 신축이 증가하고 물이 팽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팽창관과 팽창 탱크 설치하고 그 다음 신축에 따라서 무슨 이음? 신축 이음 설치하자.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이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자, 1번은 풀어보고 갑시다. 한 2, 3번까지는 풀어야 되겠네. 자, 1번. 급탕 설비인 저탕 탱크에서 온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런 건 1초 만에 딱 풀어야죠. 뭐가 있다? 서머스탯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요 얘기죠.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서 보면 버킷 트랩, 플로트 트랩 이건 뭡니까? 다 같이 증기 트랩이죠. 그렇죠? 그 다음 자 스위블 조인트, 볼 조인트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합니까? 이건 신축이음의 일종이죠. 엘보를 몇 개 이상? 둘 이상 설치해서 나사의 풀림과 조임에 의해서 신축을 흡수하는 것. 그 다음에 관절작용처럼 3차원으로 회전을 하면서 신축을 흡수합니다. 이게 뭐다? 볼 조인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몇 문제 더 보고. 자, 그 다음 2번. 극당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자, 뭐가 나왔습니까? 옳은 것 이렇게 나왔네요. 급탕 배관 시 상향 공급 방식에서는 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급탕 수평 주관은 앞 올림 구배로 하고 복기관은 앞 내림 구배로 한다. 자, 이런 얘기죠. 급탕관이 상향식이에요. 그러니까 급탕관이 이렇게 갔습니다. 자, 여기 환탕관을 복기관이라고 해놨네요. 복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려온다 이런 얘기죠. 또는 이것을 뭐라고 할 거다? 환탕관이라고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얘기죠. 급탕관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선 상향 또는 앞 올림 물매를 하고 그 다음에 자 복기관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접속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내려가니 어떻게 됩니까? 선 하향 또는 앞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더라? 내림하는 물매를 갖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다?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스팀 사일런서 그러면 자 이것은 가스 순간 온수기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기수 혼합식에서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자, 3번 팽창관과 팽창수지에는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중앙식 공급 방식에서 간접 가열식은 직접 가열식과 비교하여 연료율이 좋아요? 이거 말이 바뀌었네요. 직접 가열식은 여기다 써야 되겠네. 직접 가열식은 뭐에 비해서 간접 가열식과 비교하여 보일러에 공급되는 냉수로 인해 자 연료율은 좋지만 보일러에 공급되는 냉수율로 인해 보일러 본체에 불균등한 신축이 생길 수 있어서 보일러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5번 자 그 다음 5번 팽창관의 관경은 동결을 고려할 때 몇 밀리미터로 하느냐면 몇 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25mm 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관의 크기는 보일러 용량에 따라 달라져요. 보일러 용량을 우리가 뭘로 표시한다고 그랬냐면 전열 면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열 면적.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되겠네요. 자, 짝수보다는 정 없으니까 홀수로 끝납니다. 한 문제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조금 더 하고 싶죠? 그래,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합시다. 오늘은 자 그러면 어디로 갔어? 아 제가 막 남겼네. 3번 여기 봅시다. 자 3번 급탕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직접 가열식은 보일러를 가지고 직접 물을 끓이니까 수질에 영향을 받아서 수처리를 더 자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접 가열식이 아니라 직접 가열식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은 틀렸네요. 2번 유량이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역환수 방식을 적용한다. 이때까지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 3번 동일한 배관제를 사용할 경우 급탕관은 급수관보다 불식이 발생하기 쉽죠. 자 그 다음 개별식은 중앙식에 비해 배관에서 열 손실이 작아요.
왜? 배관 길이가 짧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5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개별식은 단관식, 중앙식은 복관식을 사용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자, 이거 가지고는 뭐 크게 할 얘기가 없겠습니다. 4번이 나왔는데 또 안 하고 갈 수가 없네. 자, 4번까지 합시다. 4번 23회입니다. 급탕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그래서 간접 가열식이 직접 가열식보다 연료율이 좋다? 말이 안 되죠. 설마 이런 거 모른다. 직접 가열식은 어떻게 돼? 물을 직접 열로 공급하기 때문에 연료율이 당연히 좋은 거고요. 팽창관 도중에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맞죠? 그 다음 일반적으로 급탕관의 간격을 환탕관의 간격보다 크게 하죠. 왜? 여기는 공급량이 많은 거고 이쪽은 물을 쓰고 나머지가 돌아가니까 간격이 작아진다 이런 얘기고요. 4번 자 서머스탯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자동 온도 조절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탕 탱크에서 온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식으면 가열하고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가열을 멈추겠다 이런 얘기죠. 5번 급탕 배관을 복관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바로 온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보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풀지는 못하네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조금 더 스피드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문제를 설명을 높일 것인가 그건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풀이는 모르면 모르겠으면 조금 더 문제를 보시고요. 알면 그대로 빨리빨리 정리해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